자, 과학의 수업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운동하는 입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확산과 증발이라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입자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었어요. 다 기억나나요? 자, 확산은 어떤 현상이었나요? 확산 어떻게 설명했었죠? 확산은 입자가 뭐가 포인트였어?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었죠. 괜찮아요? 증발은 뭐였어? 증발은 좀 달랐어. 증발 확산이랑 좀 약간 비슷한데 좀 달랐어. 뭐가 꼭 필요했죠?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날아간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흔히 이제 어떤 글자로 표현하죠? 여러분 ATM이라는 단위 들어봤어요? ATM? 자, 여러분들 영어 다 잘 아니까 atmosphere라는 단어를 알까요? 너무 어렵나요? 이 단어 뜻이 뭐예요? 대기라는 뜻이죠. 대기.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대기가 뭐야? 사실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공기를 말하는 거잖아. 공기. 근데 이 공기의 이 atmosphere의 ATM을 따다가 우리가 이제 ATM이란 단위를 쓰는 게 있는데 이게 1ATM이다 하면 우리말로 1기압이다 라는 뜻이죠. 기압은 기체의 압력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가 우리를 누르는 힘을 보통 1기압이라고 하고 이제 이걸 1ATM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러한 기체의 압력을 한번 우리가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을 해보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자를 표현할 때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어떤 걸 활용했었냐면 모형을 활용했었죠.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기체 압력을 이제 모형을 사용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140쪽 위에 보면은 이제 뭔가 탱탱볼을 타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나오죠. 한번 요거 동영상 한번 봅시다. 저기 봐, 큰 고무공 위에 사람이 앉아 있어. 고무공이 사람의 무게를 견디고 있네. 큰 고무공이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이제 짐볼이라고도 요새는 하나요? 요새는 이제 운동용으로 쓰면 짐볼이라고 얘기를 하고 탱탱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한 큰 고무공이에 우리가 앉을 수 있죠. 앉을 수 있는데 고무공이 사람의 무게를 견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왜 견딜 수 있을까? 고무공은 분명히 이제 안에 뭐가 채워진 것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죠. 여러분 지금 140쪽 이제 왼편에 한번 지금 써볼까요? 왜 견딜 수 있을까? 당연히 오늘 배우는 기체 압력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이제 요런 게 나온 거겠죠, 그죠? 기체 압력이랑 이게 무슨 관련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투명한 기체가 있는 거죠. 투명한 공기가 있고 이 공기 입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고무공 벽에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얘를 선생님이 오늘 모형으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자 봅시다. 자, 지금 고무공 안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체 입자들로 차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기체 입자들로 차 있는데 얘네가 지금 사방팔방 운동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기체 운동은 매우 활발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방팔방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사방팔방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고무공 벽이랑도 부딪혀. 얘들아, 이거 입자 모형을 만약 고무공 안에서 만약 이렇게 그리면 이거 맞아? 아니지. 얘네는 사방팔방 움직이고 있는 거야. 사방팔방. 일로도 움직이고 일로도 움직이고 일로도 움직이고 있어. 근데 이렇게 사방팔방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벽이랑도 충돌을 하는 것 뿐이야. 벽 쪽으로만 움직이는 거 아니다, 얘들아. 벽 쪽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 운동을 하다 보니까 벽 쪽으로도 충돌을 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고무공의 벽에 막 충돌을 하니까 우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거지. 바로 이 충돌을 하는 이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부르겠다 앞으로. 그죠? 자, 140쪽에 해보기가 있어요. 자, 손바닥에 콩의 힘이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제 당연히 콩이 뭐겠어? 콩.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동글뱅이들이랑 콩이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콩을 지금 기체 입자에 비유하는 거죠. 입자.
그래서 콩을 입자로 비유했을 때 기체 입자의 운동을 설명할 수 과연 있을까? 한번 연결지어 설명해 보자는 거죠. 얘들아, 왜 자꾸 우리가 모형을 갖다가 쓰는 거야? 입자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심지어 기체 자체는 입자뿐만 아니라 기체도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느끼기가 힘들어. 느끼기도 힘든 거를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형을 갖다가 서로 비유하면서 뭔가 비슷한 특성들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죠. 자, 140쪽에 써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 얘들아 프린트 몇 쪽이니? 프린트 5쪽에 써도 되죠. 프린트 5쪽이나 교과서 140쪽에 한번 쓰면서 실험 동영상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페트병 속에 콩을 넣고 흔들어 보면서 기체의 압력이 작용하는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실험 자체는 간단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해봐도 될 정도로, 그죠? 콩이 없으면 뭐 쌀 같은 걸로 해도 되고, 지금 페트병 안에다가 콩을 여러 개 넣고 지금 이렇게 흔들어 본 거죠. 흔들어 보고 손바닥에 어떤 힘이 느껴지나 한번 본 거죠. 자, 준비물 아주 간단하죠. 페트병과 콩만 있으면 됩니다. 자, 페트병에 이렇게 콩을 10개 넣고 뚜껑을 닫고 손바닥으로 페트병을 잡고 흔들면서 콩의 힘을 느껴본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손바닥으로 페트병을 잡고 흔들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보다 이게 콩이 뭔가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느낌이 나겠죠, 손바닥에. 지금 집에 있으면 한번 해봐. 집에 있으면 한번 해봐. 자, 손바닥에 힘이 느껴지는 까닭을 콩의 움직임을 설명해 보자 라고 했네요. 자, 힘이 느껴지는 까닭이 뭐야, 얘들아? 콩이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힘이 느껴질까? 아니죠. 뭔가 지금 우리 손바닥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선생님이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그죠? 알겠지만 지금. 자, 이렇게 페트병을 잡고 선생님 그릴 수가 없어. 흔들어. 근데 자, 이 콩이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느꼈을 수 있을까? 아니야. 손바닥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우리 손바닥은 콩을 잡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콩을 잡는 게 아니라 뭘 잡고 있어? 우리 손바닥은 지금 플라스틱을 잡고 있단 말이야. 플라스틱 통을 잡고 있죠. 플라스틱 통을 잡고 있고, 콩은 이 플라스틱 통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플라스틱 통을 때려야만 우리 손에 전달이 되겠네, 그죠? 아, 그럼 콩이 플라스틱 통을 때리기 때문에 그 때리는 그 힘이 우리 손바닥에 느껴지게 된다. 괜찮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콩이 페트병의 병에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이다. 자, 당연한 얘기. 근데 이건 당연한데 기체 입자들도 당연한 거죠. 기체 입자들도 당연히 벽에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당연하다고 평소에 생각을 못해? 안 보이니까. 콩은 우리가 흔들 때 콩이 이렇게 페트병 벽에 부딪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 인간은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건 믿기가 힘들어. 근데 기체도 안 보이는데, 기체가 입자가 있다는 것도 믿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입자들이 벽을 때리고 있다는 걸 우리 입장에서 되게 믿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한번 콩으로 비유를 해보면 기체 입자가 물체에 충돌할 때 그 물체 작용하는 힘이 기체 압력이다. 즉, 지금 페트병 안에도 공기가 있을 텐데 이런 페트병 안에 공기 입자들이 사방팔방 운동을 하다가 벽이랑 충돌을 해. 이렇게 벽이랑 충돌을 해. 이 힘을 우리는 기체의 압력이라고 할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기체 입자가 물체에 충돌할 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 기체 압력에 이 손바닥에 느껴지는 그 콩의 힘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표를 하나 그려줄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비유를
할 때는 우리가 과학에서 무언가 비유를 할 때는 대응되는 걸 잘 찾아야 돼. 대응되는 걸. 자, 첫 번째. 먼저 콩은 뭐에 비유할 수 있죠? 콩? 얘들아, 콩은 뭐야? 콩은 지금 기체 입자였죠. 기체 입자. 지금 이것도 모르면 문제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콩은 기체 입자야. 그 다음에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 이게 바로 기체의 압력이라는 거죠. 괜찮아.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다. 다른 점은 뭐야? 그러면 자, 지금 얘들아, 그럼 다른 점. 우리 이렇게 원시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알지 말고 다른 점을 스스로 찾아보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한테 의도하는 대답인 거죠. 콩은 기체 입자고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은 기체의 압력에 해당한다. 근데 하지만 대응되지 않는 것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게 달라? 차이점이 있어, 실제와. 자, 콩을 흔드는 건 뭐야? 콩을 흔드는 건. 콩을 흔드는 힘. 얘는 우리가 주죠. 즉, 흔드는 사람이 힘을 줘서 막 흔드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어때? 실제로 기체 입자는 어때? 스스로 움직여. 스스로 운동해. 괜찮아? 콩을 흔드는 힘은 타인이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기체 입자는 스스로 운동을 하는 거야. 스스로 운동을 해서 여기저기 막 부딪히는 게 기체의 압력이다. 콩을 흔드는 힘은 우리가 막 흔드는 거잖아요. 그게 다 차이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차이점이에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체 입자는 누군가 이렇게 퐁퐁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활발하게 운동을 하면서 물체에 막 부딪히고 그걸 우리는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면 아, 기체들이 열심히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구나.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지금 141쪽인가요? 141쪽에 페트병을 흔들 때 콩이 움직이는 모습을 모형에 표현해보자. 한번 그려볼래요? 지금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그려봅시다. 당연히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게 얘들아 방향이 한쪽 방향이 아니야. 벽에 부딪힌다고 해서 다 벽 쪽으로 화살표가 향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마구잡이로. 우리는 절대 입자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예측을 할 수 없어. 예측을 할 수 없고 다만 그냥 여기저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벽 쪽에 닿는 기체 입자들이 있고 그 충돌하는 그냥 그 입자들의 힘을 기체 압력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죠?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가 충돌할 때 물체가 힘을 받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기체의 힘을 기체 압력이라고 한다. 지금 뭐가 포인트야? 지금 우리가 대충 기체 압력에 대해서 감을 잡았단 말이야. 기체가 스스로 운동하면서 부딪히는 힘인가 보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 이거네 이제. 일정한 면적에. 얘들아 면적이라는 게 뭐야? 넓이. 그럼 일정한 넓이에 뭔가 작용하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냥 기체 압력이 아니라 이 정도 일정한 면적이 있어. 그 면적, 기준 면적이 있고 그 면적에 작용하는 기체의 힘. 여기에만 부딪히는 기체의 힘을 기체 압력이라고 할 거다. 그럼 그 기준이 뭔지는 한번 서서히 살펴봅시다. 자, 기체의 압력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기체 입자가 물체에 더 많이 충돌할수록 커진다.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지금 일정한 면적이라고 했어. 그러면 일정한 면적에 있는 기체 압력이 더 커져야 기체 압력이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지금 면적이 달라졌어. 면적이 달라. 얘는 좁고 얘는 넓지. 자, 근데 기체 입자가 똑같이 10개씩 부딪혔어. 똑같이 10개씩 부딪혔어. 자, 그러면 기체 압력은 어디가 더 높아? 당연히 얘가 더 높죠. 왜? 기체 입자는 똑같이 충돌했잖아요. 그럼 기체 압력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일정한 면적이. 그럼 같은 면적일 때는 얘는 훨씬 더 많은 기체 입자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기체 압력이 더 높은 거죠. 이해가? 기체 압력이 커지려면 기체 압력이 물체에 더 많이 충돌해야 되는데 같은 면적상에 놨을 때 더 많이 충돌한다는 거야. 오케이? 즉,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 단지 면적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면적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죠? 기준 면적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기준 면적이 똑같을 때 그럼 여기다가 써놔야겠죠. 기준 면적이 똑같을 때 기준 면적이 같을 때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의 압력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풍선을 불 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풍선. 원래 풍선 이제 안에는 기체가 뭐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막 많이 들어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일부러 불어 넣잖아요. 기체를 우리의 날숨으로 불어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날숨 속에 있는 그 기체들이 입자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안쪽 면에 충돌을 하게 되죠. 안쪽 면에 충돌을 하면서 밀어내는 거야. 물론 다른 방향으로도 하지만 이제 안쪽 면에 충돌하는 애들이 있겠죠. 다른 방향으로도 운동을 하지만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 고무는 잘 늘어나는 재질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체의 작은 압력에도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 팽창하죠. 팽창. 고무가 점점 팽창하잖아. 그죠? 그래서 고무풍선이 기체 힘을 받아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점점 팽창해서 풍선이 커진다. 우리 한 번도 풍선이 왜 커지는지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단순히 우리가 기체를 불어넣어서 커진다기보단 기체의 압력 때문에 커지는 거다. 왜? 우리가 불어넣은 기체의 입자들이 막 운동을 하면서 지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고무풍선 벽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고무풍선을 느려트려 놓는다. 그래서 동영상 보면은 지금 불고 있죠? 부니까 고무풍선이 늘어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입자들이 충돌하는 거죠. 이렇게 입자들이 충돌하는 거죠. 이렇게 숨을 불어 넣으면 나와서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고무풍선 벽에 충돌하면서 그 기체 압력 때문에 고무풍선이 팽창 늘어나게 된다. 자, 그렇다면 고무풍선에 기체를 불어 넣으면 넣을수록 왜 크기가 커질까? 왜 크기가 커질까? 아까 압력이 얘들아, 고무풍선이 커진다는 건 뭐야?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충돌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압력이 커진다는 건 뭐야? 아까 압력 커진다면 어떻게 돼야 된댔어?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된댔잖아. 그럼 충돌 횟수가 많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체 입자가 많아지면 돼. 충돌 횟수가 많아지려면 간단하죠. 기체 입자가 많아지면 걔네들이 운동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충돌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기체 입자들을 넣어줘야만 돼. 즉 점점 더 많이 숨을 불어 넣어줘야만 해. 그래서 숨을 불어넣는 걸 멈추면 풍선은 더 이상 커지지 않잖아요. 왜? 기체 입자의 수가 변하지 않아서 충돌의 수가 변하지 않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왜 크기가 기체를 불어넣으면 불어넣을수록 커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체를 불어넣을수록 뭐가 많아진다?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개수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진다?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고무풍선의 크기가 커진다. 자, 다시 정리할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체의 개수가, 입자의 개수가 늘어나. 그러면 뭐가 늘어나냐면 충돌 횟수가 늘어나.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됐어? 기체의 압력이 증가했어. 그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정확해야 돼. 충돌 횟수가 늘어나서 개수가 늘어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개수가 늘어나면 충돌 횟수가 증가해. 왜? 기체 입자가 많아지면 더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할 테니까 지들끼리도 많이 부딪히고 벽에도 많이 튕겨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충돌 횟수가 커지면 당연히 기체 압력 증가하죠. 그래서 고무풍선의 크기가 더더욱 커지게 된다. 자, 기체 압력을 이용하는 예시로 안전매트. 자, 여기에다 이제 바람 불어 넣어서 사람들이 떨어져도 안전하게 이제 막을 수 있도록 기체 압력으로 막아주는 거죠. 기체가 이렇게 빵빵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땅바닥에 고체 바로 쳐박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완충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주머니. 공기주머니의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이제 기체가 빵빵하게 이렇게 벽을 밀어내고 있는 기체 압력을 이용하는 예시입니다. 자, 옛날에는 과학의 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5월에 하는데 뭐 올해가 코로나여서 그런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학의 날 행사로 꼭 하는 게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더 멀리 쏘나 누가 더 뭐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물로켓 만들어가지고. 자, 요거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페트병 입구에 고무관을 끼운 다음에 반대쪽 끝에 로켓을 만들어 끼운 다음에 페트병을 발로 밟으면 로켓이 날아간대. 이거 직접 해보면 실제로 날아갑니다. 왜 날아갈까? 자, 그러면 이거 기체 압력과 관련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 없을 테니까 뭐 초등학교 때 해봤으려나? 본 적 없을 테니까 한번 영상을 볼게요. 자, 지금 호스로 페트병 연결해놨죠, 로켓이랑. 그런 다음에 페트병을 밟았더니 지금 로켓이 휘 이렇게 날아갔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얘들아, 당연히 페트병 안에는 뭐가 있죠? 공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고무관 사이에도 공기가 쭉 있을 거야. 그죠? 그럼 공기가 있다는 건 기체가 있다는 거니까. 자, 이 기체가 여기 누르면 어떻게 돼? 누르면 내가 여기다 힘을 줘서 눌러. 그러면 얘네가 기체가 있을 공간이 없어져. 그럼 기체가 있을 공간이 없어지니까 막 얘네들이 마구잡이 충돌하면서 일로 막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충돌하고 로켓에다가 결국 충돌을 할 거야. 즉 로켓으로 기체 압력이 전달이 되겠지. 그럼 그 압력 때문에 어떻게 돼? 뽕 하고 날아가는 거죠.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페트병을 밟으면 페트병 안에 있는 기체가 공간이 좁아지니까 이제 얘네가 더 이상 갈 곳을 못 찾고 고무관 쪽으로 가는 거죠. 고무관 쪽으로. 그럼 고무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로켓에 충돌한다. 이 기체 입자들이.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 때문에 로켓이 밀어나고 그래서 로켓이 퐁 날아가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141쪽 아래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고무풍선에 기체를 불어넣으면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까닭은 고무풍선의 안쪽 면에 기체 뭐가 충돌한다? 입자가 충돌한다. 그래서 입자가 충돌한다. 얘들 어떤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분자를 안 배웠기 때문에 2학년 들어오자마자 배우는 게 이제 분자 개념인데 우리가 아직 분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라고 지금은 얘기를 합시다. 어차피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 수행평가 볼 때 분자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분자라고 쓰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입자라고 표현을 합시다. 입자라는 건 이제 작은 그런 원자나 분자를 총망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입자라고 포괄적으로 불러줘도 상관없습니다. 뭐 분자라고 불러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기체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예시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지 않아? 기체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예시. 자, 뭐가 있죠? 자, 튜브. 일단 먼저 튜브. 우리 물놀이 할 때 요번 여름에 물놀이 간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튜브에 기체를 넣으면 이 기체 압력 때문에 튜브가 부풀어 오른다. 혹은 마사지기가 부풀어 오르면서 다리를 꽉 조여주면서 너무 시원하죠. 그게 바로 마사지기가 부풀어 오를 때도 기체 압력으로 인해서 마사지기가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좀 여담이기는 한데 우리 중력을 배웠으니까 한번 중력이랑 연관을 지어봅시다. 중력. 얘들아, 우리 비행기 이륙할 때 어때요? 비행기 이륙할 때 혹은 이제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서 점점 자동차를 타고 높이 올라갈 때 어때요? 약간 귀가 멍멍하다거나 뭔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뭔가 멍멍멍멍한 그 기분 느껴본 적 있어요? 없다면은 나중에 뭐 비행기 이륙할 때나 잘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압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압을 느낀다기보다는 기압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예시인데 얘들아, 자 생각해봐. 기체도 똑같이 입자잖아요. 입자. 우리가 중력을 배웠잖아. 중력은 어떤 힘이라고 배웠죠? 뭐 강인이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줬지만 사실 중학교 입장에서 중력은 뭐냐면 지구 중심이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구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력은 세지고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은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어느 정도 이상 벗어나면, 우주 공간으로 가서 어느 정도 이상 벗어나면 중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서 지구로부터 끌려오지 않고,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서 있는 것도 중력 때문이잖아. 근데 중력에 구속되지 않고 그냥 우주 공간에서 떠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구로 끌려오지 않고. 자, 근데 생각을 해봐. 기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냥 땅 위에 있을 때는 기체들이 그냥 1기압 정도 돼. 기체 압력이 1기압 정도 돼. 근데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가. 산 위로.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 혹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저 멀리로. 비행기 어떻게 그리지? 비행기 그릴 수가 없네. 비행기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자, 비행기야 이거 비행기. 자, 비행기를 타고 하늘 저 높이 올라가.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력이 기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져. 그럼 기압이 감소해요. 즉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감소해. 왜?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기체의 압력은 기체의 입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의 수가 많아져서 커진다고. 근데 높이 올라가면 중력, 즉 지구의 중심이 기체 입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부족해. 그래서 기체 입자들이 조금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면 기체 입자의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줄어들면 어떻게 돼? 줄어들면 압력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기압이 감소하죠. 자, 근데 우리 몸속은 아직 1기압이야. 근데 주변의 기압은 감소했어. 그럼 기압의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걸 감지하는 기관이 우리 귀에 이제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기관이 있어.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인지하고 귀가 뭔가 멍멍한 거야. 기압 차를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됐나요?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것까지는 뭐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이제 중3 때 나 가면 이제 기압에 대해서 또 배우고 뭐 이렇게 인체 구조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하는 얘기고, 그냥 압력도 배웠고 중력도 배웠으니까 한번 연결지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오늘도 프린트를 사진 찍어서 내야 됩니다. 오늘도 프린트 사진 찍어서 내야 되고, 선생님이 지금 온클에도 올려놨으니까 혹시 학교에서 안 가져갔다 하면은 그거 인쇄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고 선생님이 2번, 3번 전화하지 않도록 바로바로 프린트 내도록 합시다.